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서 관계사를 볼 거고요. 이번은 테스팅 포인트 9. 이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구분하는 연습을 좀 해볼 겁니다. 요것도 아주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고요. 한번 이제 이건 이제 감이 오면 웬만한 속임수에서 잘 안 틀리게 되는데 한번 고비만 넣으면 됩니다. 한번 해보죠. 일단 전형적인 문제 중에 하나고요. 길게 빼가지고 문장을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사실 앞보다 뒤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는 친구들은 이미 알 겁니다. 왜냐하면 관계 대명사는 뒷부분이 비어 있을 거죠. 앞에 있는 선행사를 받아서 딱 들어가야 넣어주기 때문에 딱 들어가야 될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관계 부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받아서 그 뒷부분에 들어간다고 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앞에 있는 선행사와 전치사가 들어가면서 말이 매끄럽게 연결이 되죠. 부사처럼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 부사니까. 근데 그런 부사구는 없더라도 뒷부분에서 말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뒷부분에 그 관계대명사는 뒷부분이 그 관계대명사를 제외하고는 말이 안 돼요. 하지만 관계부사는 완전한 문장이 성립이 됩니다. 그 자체로도.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계속 연습으로 계속 그렇게 접근해 볼 겁니다. 그래서 슬립 타임 잠자는 시간은 주어 계속 감소해 왔다. 가장 극적으로 심하게 과거 1년 동안 요렇게 해서 일단 끊어요. 왜냐면 R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어서 이게 country, 앞에 있는 countries를 꾸며주는 겁니다. 지금 decline이 자동사로 그냥 주어 동사로 끝나버렸어요. 문장이 사실은 뒤는 수식어입니다. 잠자는 시간이 감소했다로 끝난 거예요. 감소해 왔다로. 완전한 문장이고요. 그래서 읽어보나 마나 얘는 읽어보나나 where이 다릅니다. 그럼 where의 역할은 어떻게 붙이나요? 그러한 나라에서죠. 앞에 있는 에서까지 같이 붙여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서의 그런 나라들에서가 없다 하더라도 뒤에 잠자는 시간은 감소해 왔다로 문장은 충분히 끝납니다. 문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죠. 만약에 위치가 답이어서 counturies를 꼭 받아서 넣어야 했다면 sleep time has declined에서 counturies가 없이는 말이 되지가 않아야 돼요. 문법상 성립이 안 되는 원장정이. 근데 그렇지가 않죠. 이미 잠자는 시간은 감소였다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where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깔끔하죠.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온다로 끝났습니다. 자, 뒤에 완전한 절 볼까요? 그럼 완전한 건지 안 한 건지를 알아야 풀겠죠. 그래서 문장의 5가지 형태 있잖아요. 이거를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일단 여기서 하나의 샘플만 보면 나는 생각했다 그를 이게요 말이 된다고 보이면 안 돼요. 말이 된다고 보이면 안 되는 게 생각했다는요 목적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는 것까지 써줘야 완전한 문장이에요. 주어가 생각했다 그를 해서 끝난 게 아니고 만약에 그에 대해서 나는 생각했다면 think about 또는 think of 이런 식으로 전치사를 붙이면서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문장인데 전치사 없이 I think that 이렇게 I thought that thought 힘이군요. I thought him 이렇게 하면 이거는 완전한 문장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한다는 뜻은 오형식으로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써줘야 완전한 문장이에요. 즉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뒤에 뭐가 빠졌냐면요. 예, 목적격 조금 더 굵게 쓸게요. 목적격 보호가 빠진 겁니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구분할 수 있겠죠. 뒤에 생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야 푼다고 했으니까. 밑에 연습해 볼게요. 또 새로운 거 나옵니다.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한 절 나온다고 이제 아까 들었고요. 관계부사는 완전한 절 나온다고 들었는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연결해서 설명했던 건데 이 부분. 그럼 관계대명사는 왜 완전한 절일 수밖에 없냐?
관계 대명사만 빈 게 아니라 전치사까지 붙여서 부사 구가 빠져나간 거예요. 어디, 무엇 이게 아니라 에까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전치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느낌이 안 오면 예문 8번으로 보면서 풀어볼게요. Yellow police tape이요. 표시래요. mark the spot. 어떤 자리를 표시하는데 뒤를 볼게요. 총이 발견되었다로 끝났어요. 총이 발견되었다. 완전한 문장인가요? 예, 완전한 문장입니다. 총이 발견되었다로 끝난 겁니다. 어디에서 발견되는? 안 써도 문법상 해석하는데 지장이 없죠. 총은 발견되었다로.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고요. 답은 그럼 뭐예요? 예, where입니다. 밑을 볼게요. 이 책은 너에게 말을 하는데 너의 뉴런 시스템이 뒤에 볼게요. nervous 시스템이죠. 신경 시스템이 작동한다로 끝난 거예요. work도 그 자동사예요. 그냥 작동한다, 일한다로 끝나는 문장이고요. 완전한 문장이라서 흠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강조했습니다만 how는 the way랑 중복으로 쓸 수 없고요. 얘 자체가 선행사 필요 없이 방법이라는 뜻, 어떻게 또는 방법이라는 뜻을 해석해서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앞에 you랑 상관이 없습니다. 선행사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너에게 말해준다. 신경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또는 작동하는 방법. 복합관계대명사를 보겠습니다. ever가 붙고요. 여기 보면은 사실은 그냥 직관적으로는 되게 쉬워요. ever가 붙는다는 건 어디에서든 누구든 이런 뜻이고요. 어디에서든 누구든 뭐든지란 뜻인데 두 개를 구분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 구분만 한번 볼게요. 뜻은 비슷한데요. 미세하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 명사절은요. 말 그대로 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 안에 들어와서 그 문장 성분, 즉 명사처럼 역할을 아예 해요. 뜻은 모든의 느낌을 줘요. 이런 사람 전부 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부사절은 말 그대로 어떤 문장이 완전히 있고요. 컴마를 찍고 별도로 하나 써요. 그럼 전부 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셔도 뭐 가능은 한데 조금 더 정확히 하자면 no matter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이 누가 됐든 상관없다. 예, 그게 중요치 않다는 뜻이 됩니다. 조금 달라요, 두 개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복합 관계 부사는요.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선행사와 붙여서 쓰는데 얘는 명사절일 수는 없어요. 얘 자체가 부사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완전한 위에 있는 복합관계 대명사가 부사절로 쓰듯 얘도 완전한 문장에 부사절로만 써요. 얘도 보면 알겠지만 근데 의미에 따라서는 비슷하지만 이런 시간이면 상관없다. 모두 다. 이러기만 하면은 중요치 않다. 이러든가 저러든가 중요치 않다. 두 개가 미세하게 다른데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예문으로 나오면 해석을 통해서 느껴보도록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밑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느껴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13번을 보면요. 일단 이 문제는 근데 그렇게 풀 필요가 자체가 없죠. 왜냐하면은 하나는 whoever라는 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대명사고요. whenever는 복합관계 부사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문제로 보고 푸셔도 됩니다. 이거 문제 푸는 요령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그럼 나는 이 레스토랑에 왔다 해서 완전한 문장이죠. 주어, 동사하고 얘는 수식어고요. 나 왔어요로 문장은 끝난 거예요. 그럼 whoever가 들어올 자리가 없죠. 관계 대명사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whenever가 답이에요. 그럼 해석은 자, 이거는 컴마 찍고 별도로 쓰는 부사절이죠. 복합관계 부사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레스토랑에 올 때면 언제나 항상 매번 나는 스파게티를 주문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요것은 뜻상 해석상 위에 있는 언제든지의 뜻에 가깝죠. 요거는 구분. 내가 레스토랑에 오든가 말든가 상관없이 그건 중요치 않고 나는 스파게티를 주문한다는
같은 말인 거 느낌 알겠죠? 이게 두 개 미세하게 다르면서 같은데 부사절은요 사실 두 개가 구분이 별로 할 필요는 없어요. 부사절은 큰 의미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결국 모든의 뜻을 가져요. 굳이 구분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이 영어적 표현을 이렇게 강조해줘요. No matter가 at any time을 구분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고 전체적으로 느낌은 비슷해요. 다만 이 관계대명사에서의 명사절과 부사절은 조금 다릅니다. 미세하게 달라요. 그거 나오면 또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이건 또 근데 그게 아니네요. 17번은 포토스가 사진들이 와실 수가 없죠. 보나마나 와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great이라는 형용사랑 같이 써야 되는데요. 형용사 부사 같이 쓸 수 있는 건 how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관없든지의 느낌으로 살려보면 사진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상관이 없이 그러든가 말든가 그들은 여전히 편집이 좀 필요하다. 여기저기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언제든지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느낌으로 however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however는 보면은 부사절 설명에도 어디든지 언제든지처럼 그런 부사절의 표현 설명이 없죠 지금. 그냥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밖에 없잖아요. 이건 해석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how는 얼마든지 그럴 때는 상관없이 그러든가 말든가 여전히 편집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밑에 문제 하나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작은 집에 살아요. 네, 삽니다. 살았는데 as의 뜻은 뭐 읽어봐야 알겠죠. 정확한 뜻은. 그리고 뒤에 보면 그녀는 체크해 볼게요. 그녀는 연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없이는 방해하지 않고는 남은 다른 가족들을 방해 없이는 그녀는 연습할 수 없었어요. 연습하다라는 거 뒤에 무엇을 연습하다도 물론 써도 되지만 그러니까 타동사로 목적어를 보통 일반적으로 듣죠. 무엇을 연습하다. 근데 조금 이상해요. 앞에 있는 그럼 단어를 받아서 메꿔줘야 되는데 집을 연습할 수도 없고요. 그녀를 연습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뭘 받을 게 없죠. 즉 연습했다라는 뜻으로 끝나는 자동사로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자동사로 끝났다. 그러면 앞에서 받을 게 없죠? 받으려고 해봤더니 어차피 들어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답은 where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문제를 풀 땐 그냥 이렇게 푸는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조금 정리를 더하면 어떤 동사가 자동사일 수도 있고 타동사일 수도 있고 자타동사가 다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매번 구분해서 푸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럼 지금처럼 이 practice라는 동사처럼 자동사일 수도 있고 타동사일 수도 있어요. 즉 뒤에 문장에 목적어가 들어와야지만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와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안 건 앞에 있는 이게 타동사일 수도 있는 경우엔 앞에서 단어를 끌고 와 봤을 때 말이 된다면 그건 불완전한 문장인 거죠. 받아와야지만 말이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관계 대명사가 답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문제처럼 앞에 있는 단어를 끌고 와 봐야 말이 안 돼요. 그럼 이거 뭐예요? 예, 자동사로 봐야 됩니다. 이걸로 문장이 끝난 거고 그럼 이럴 땐 부사, 관계 부사를 고르게 되겠죠. 문제 푸는 요령을 이런 식으로 연습해 주시고 자 그럼 기본 연습 끝났고 뒤에 포인트 엑서사이즈 가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 2번 포인트 엑서사이즈 넘어왔고요. 2번 먼저 보겠습니다. 꽃을 주는 가장 흔한 이유는 주어 여기까지고요. 로맨틱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뒤에 보겠습니다. Nervous first date. 긴장되는 첫 데이트. Wedding, anniversaries, 기념일들, 그다음 Valentine days. 이런 것들은요. occasions, 어떤 경우들이다. 그냥 경우들이라고 해서 넘어가요. 뒤에 cry out for beautiful, carefully selected flow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cry out 하는 때, 뭐 굳이 직역하자면은 간절히 바라는, 울고불고 한다는 뜻이니까요. 간절히 바라는 때이다. 이런 간절히 바라는 때이다인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주어가 없어요. 그럼 뭘로 받아야 돼요? 예, occasions를 주어로 받아줘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앞에 시간, 장소 이런 게 나오면 당연히 관계 부사겠지. 시간이면 when, 장소면 where 이런 식으로 푸시면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이 문제는요. 우리 원래 원칙대로 뒤에 문장에 주어가 비어있기 때문에 관계 부사를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원칙대로 풀어주셔야 돼요. 5번 보겠습니다. 자, basically no set length of time. 어떤 길이잖아요. 그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시간 길이 제한이 없습니다. within which로 받았죠?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그럼 which가 받은 건 뭐겠어요? 그 시간이죠. 그런 시간 안에서 게임은 반드시 끝나야 된대요. 즉, 게임이 반드시 끝나야만 하는 그 시간 내에서 어떤 시간 내에서 그런 시간, 끝나야만 하는 시간은 그 시간 길이는 세팅이 되어 있지 않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게임은 어떤 세상의 종류인데요. 어떤 세상, 한 종류 어떤 세상에 속해 있대요. 그 게임은. 뒤에를 보면 사람들이 뒤가 중요하죠. 말하지 않는다. 말하는 내용 나오죠. 난 하루 종일 여기 있진 않아. 라고 말하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죠.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다. 이렇다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고요. 그럼 답은 위치가 될 수 없는 거 이해되시죠? 완전한 문장인데 뒤에 앞에 있는 단어 뭐 하나를 받아서 그냥 넣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in 위치고요. 이는 전치사 어디에고 위치가 받은 건 아마 the kind of word 또는 word를 받은 거겠죠. 그래서 어떤 세상, 어떤 종류의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선 사람들은 난 하루 종일 있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답니다. 굳이 이걸 한 단어로 만약에 바꾼다면 where 정도로는 바꿨을 수 있겠죠? 이해되죠? 예, in 위치 전치사에다가 관계대명사 붙이면 where이 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요. 7번 풀겠습니다. 예, 그러한 계층의 여성들은 보통 스스로 옷을 입지 않아요. 자기 자신 옷을 입힌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옷을 입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메이드가 옷을 입혀줘요. were dressed 이렇게 썼으니까. 그래서 메이드가요, 여성을 마주 보기 때문에 그녀가 옷을 입혀주는 여기서 끝나야죠. 그녀가 옷을 입혀주는 그 여성을 마주 볼 거기 때문에 옷을 만드는 사람들은 버튼을요 on the maid right, 즉 메이드의 오른쪽에다 버튼을 달고요. 엔드로 문장 끝나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성의 왼쪽에 그것들을 달았어요. 이것은이라고 하면 좀 의역을 좀 해야겠네요. 이 앞에 있는 내용, 앞에 있는 이런 이유가 그 여성의 왼쪽에 그 단추를 달겠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컴마만 찍었습니다. 컴마만 찍었어요. 그러면은 예, 접속사로 끊어진 게 아니니까 반드시 관계사는 써야 되는데요. 둘 다 관계사네요. 예, 위치는 관계대명사, where는 관계부사. 그럼 뒤를 봐라. 그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썼어요. 끝난 문장으로 볼지 안 볼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예, 그것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남아있다. 이건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답은 where로 가야 되는데 where는 그럼 뭘 받았을 것 같아요? 여성의 그 옷 입는 여자들의 왼쪽에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풀었으면 on 위치로 받는다. 이해가 될까요? remain이요. 불완전 다동사예요. 참고로 얘기하자면. 즉 remain의 뒤에 뭐가 꼭 있었던 것처럼 느끼는 친구들은 영어 공부를 잘한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remain 뒤에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보통 와요. 명사가 오지 않아요. 명사, 목적어가 있는 경우가 타동사고 그게 진짜 비어있는 게 문제인 거지. 여기선 불완전 다동사도 어쨌든 자동사잖아요. 뒤에 주어에 대한 어떤 형태를 안 써줘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남아있다 해도 완전한 문장으로 보셔야 돼요. 형용사가 남아있는 경우가 혹시 궁금하면 예를 들어서 they have remained still
이런 표현을 쓰면 그들은 조용한 상태로 남아있다. 요런 건 돼요. 근데 still을 빼고 쓴다고 해도 불완전한 문장으로 보진 않아요. 명사, 어떤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 또는 아까처럼 목적어에 대한 필수 성분인 목적격 보어가 비어 있어야 불완전한 문장으로 볼 수는 있는데 목적격 보어도 사실은 명사가 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목적격 보어도 목적어에 대한 설명으로 형용사도 올 수 있고 딴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히 설명을 드리자면 명사가 비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비어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형용사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문장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까지 지금 제가 한 말까지 이해해 주시면 완전히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관계사의 상당히 위험한 문제들, 즉 함정 문제들까지 좀 풀어봤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본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관계사를 종합 연습을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이번 시간에 한 거랑 섞어서 좀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